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저는 집에서도 장기요양 관련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르신 70명에게 3천만원 용돈 받는 36살 대표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대표님이 나와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 모시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인터뷰로 수익도 공개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탐구생활 돈이 되는 삶의 이야기 채널의 영상인데요. 지금은 썸네일을 좀 바꾸셨어요. 예, 그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근데 벌써 150만에 가깝게 시청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 3주 정도 전에 봤는데요. 영상을 먼저 잠시 좀 살펴보면 대표님이 직접 어르신 식사를 또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모셔다 드리는 송영 서비스도 직접 챙기고 있고, 어르신을 들어서 앉히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상당히 정석적으로 바닥부터 오랫동안 공부해서 시작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어요. 상당히 좋은 영상이죠. 예, 70분의 어르신에게 23명의 직원이 있다고 얘기도 해줬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시설장을 하시면서 23분의 어르신을 직접 케어를 한다, 직접 모시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0분의 어르신 대비해서 제 전문가로서 생각을 좀 해보면, 시설장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사문 한 분, 간호조무사 한 분, 물리치료사 한 분, 요양보호사 한 10분, 그 다음에 조리원 한 분, 보조원 한 분, 대충 그냥 계산해도 필수 인력이 한 16명이죠? 한 16명 정도 되죠? 16명에 비해서 근 23명이면은 6명, 7명을 추가로 채용한 거예요. 추가로 채용을 해서 가산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걸로 보이죠. 결국은 채용할 수 인력은 거의 대부분 많이 최대로 가산을 받아서 그냥 안 뽑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이거 대표님들 선택인데 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인력을 뽑아서 어르신들 안전이나 그 다음에 케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르신 안전이나 서비스 증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추가로 뽑아서 최대한 맞춰서 하기가 어려운 게요. 직원 한 명 추가할 때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실 순수이익이 70만 원씩은 줄어들어요. 예, 왜냐면 공단에서 가산이 나오긴 하는데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추가로 직원을 뽑을 때마다 근 70만 원씩은 그 이상은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7명을 더 가산받으면 7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면 기준보다 그러면 한 500만 원씩을 매달 더 쓰시는 거라서 물론 영상만 봐서는 지금 계산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경영에 있어서도 지금 해당 나오는 대표님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규모가 작았는데 6년을 하시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하고 지금 8년 차라고 하죠. 제가 지금 제대로 봤다면 8년 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확장을 한 지는 근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고 나면 바로 어르신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확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근 1년이나 됐나요? 이 정도 돼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영상은 한 20분 정도 되는데 20분 내내 대표님 일가를 따라다니면서 어르신 인터뷰도 하고 어르신이 좋다고 막 하시고 재밌어 하시고 그다음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인사이트도 아주 되게 좋은 이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주 전에는 그냥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댓글을 좀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진짜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런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고 좋은 대표님들이 많이 생겼어야면 좋겠다. 맨날 노인 학대 이런 대표님들 말고 진짜 잘하는 복지사업을 아는 대표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대다수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에서도 댓글을 써놓고 왔거든요. 예. 국회의원 아이디로 댓글을 써놓고 왔습니다. 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안내를 해주셔서 채널에 너무 감사드린다.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더 분발해야 되겠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장기요양을 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3주 동안 잊고 있었어요. 워낙 바쁘고 하니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결국에는 왜 찍었느냐? 예,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중간에 보면은 해당 나오는 대표님이 수익을 공개를 하는데 이게 썸네일로도 실제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3천 정도 버는 것 같다. 내가 어르신들한테 7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을 하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용돈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장기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건데 직원들 월급 올려줘야지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걸 이제 설명을 진짜 잘 자세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노하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찐 노하우가 보였어요. 지금은 이제 해당 채널에서 댓글을 삭제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도 뭐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단적인 내용만 보고서 여기에 열심히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대표님에게 공적 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국가는 저렇게 3천만 원씩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공적 자금을 남겨가지고 직원 월급이 많다 적다 더 주면 되지 복지사업인데 그리고 복지사업인데 돈 벌면 되냐 그거 3천만 원 벌면 되냐 뭐 이런 유의 댓글이 뭐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유의 댓글이 꽤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영상 실제 영상에서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3천만 원이 실제 사실인지 70명 어르신한테 3천만 원 용돈 받고 있는 게 사실인지 실제 어떻게 해서 저 복지사업을 성공하게 되셨는지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정말 공적 자금을 줄줄 새도록 하는 것인지 저 지금 3천만 원 버는 게 1년 동안 3천만 원 벌어온 게 긴 기간이 아니죠. 채우고 나서 1년이 안 됐겠죠.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초 6년간은 소규모 시설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실제 정확하게 몇 인인지 모르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뭐 실제로 8년 전? 네, 그때부터 이제 유행하던 더 적은 시설도 있지만 24인 시설이라고 해볼게요. 그때도 지금 영상을 따져봤을 때 직접 시설장으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노하우를 봤을 때는 직접 일하시고 당시 순수익으로 시설장 급여 포함해서 연차가 없거든. 연차 그때 당시 없었어요. 연차까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최선이었을 겁니다. 아마 수익이. 실제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24인 시설 23년 기준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최소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최소가 8시간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굴러가요. 지금도 24인 이하 시설을 하시는 대표님들 엄청 고생하시면서 복지를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직접 투자를 하고 400만 원, 700만 원은 사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그 돈을 모으고 뭐 쓸 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는 다 나가니까. 그럼 400에서 700만 원 벌어서 뭐 적을 때는 400, 뭐 적을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돈을 해서 17일반에서 모아서 영상에서 보면 한 6년 모으신 것 같아요. 만약 안 되는 금액이 있었다면 대출도 받았겠죠. 그래서 2년 전에 70인 이상 시설로 확장을 하신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경험이 있는 대표님이라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간은 어르신 채우느라 고전했을 겁니다. 영업을 해서 어르신 70명 채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결국 이제야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8년간 노력을 해서 1년 동안만 겨우 3천만 원 정도 벌게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천만 원 번다라고 이야기는 한 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저희 실제 3천만 원을 버는지 저희 계산기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 3천만 원이 실질적인 순수익인지요. 해당 계산기는 제가 고정 댓글로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산상 대표님께서 임대라고 가정을 하고 저 정도 규모 보증금 한 1억에 88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대표님 투자 총 예상 금액이 5억 5천, 5억 6천 정도가 되네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8년간 천천히 투자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더 투자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한 6억 정도 가량은 투자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계산한 거에는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6억 이상은 투자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이 돈 중에 단 1원도 공단이나 시군구에서 1원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순수 개인자금이나 대출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상정원이 72명, 평수로 172평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 계산기의 인원수, 직원들 뽑은 인원수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어차피 인건비 지급 수준은 49%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주간보호 특성상 저희 계산기상으로도 뭐 수익이 2,3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러면 그 가산받는 직원이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3, 4명 정도 줄어드니까 실제 순수익이 한 2,500, 600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500은 70명, 72명이 유지된다는 평균적으로 72명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수익이고요. 실제로 어르신이 빠지기라도 하면요. 직원은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어르신이 몇 명 빠진다고 해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원 간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요양원 가기도 하고 주간보호 가기도 하고 그 뭐 4명, 5명 한 번에 빠진 거 일도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뭐 덥거나 춥거나 환절기거나 모든 계절이죠. 그런 경우일 때. 그러면 결국에는 2,500, 600대는 수익이 출렁출렁거려요. 출렁출렁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5, 600만 원 정도는 계속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수익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계산기를 보수적으로 만든 이유가 결국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가 70인 이상 시설에서 영상에서 나오는 대표님의 실질적인 수익이에요. 순수익이 이게 실제 순수익인 겁니다. 8년의 시간과 6억에 가까운 개인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8년에 6억이에요. 이제 겨우 1년 동안, 물론 뭐 소규모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했겠지만 겨우 이제 매월 2,500만 원, 뭐 적게 했을 때 2,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순수익이. 그러면 지금 대표님 뭐라고 했냐면 그 영상에서 3,000만 원 정도 번다고 수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르신한테 3,000만 원 정도 그 용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영상에서 대표님은 직접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이때 시설장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계산기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00만 원 이상은 드려도 됩니다. 시설장은 행정 업무, 어르신 케어 업무, 경영관리, 프로그램까지 모두 총괄하는 자리이므로 제가 300만 원을 잡아도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계산상 70인 시설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면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잘 채웠다고,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투자 대비 수익률에다가 시설장으로서의 급여 한 3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2,800만 원, 2,900만 원 정도가 대표님이 가져가는 버는 돈이죠. 급여 포함해서요. 급여하고 순수익 가져가서 한 3,000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인 거죠. 계산상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정말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시설장으로서 5년 이상 직접 뛰면서 행정 업무, 케어 업무, 경영관리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 땀 한 땀 관리하면서 직접 8년을 해서 6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인 것이지, 실제 대표님 시작을 해서 대표로서만 일을 하고 시설장님은 다른 직원을 쓰고 뭐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안 좋을 때는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괜찮을 때 2,600만 원 정도가 한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직접 계산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다 수익 계산기 링크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저희 국회의원 파트너로 계시는 수많은 주간보 대표님들 중에서 방문요양에서 시작을 해서 주간보 70인 이상 요양원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9인 24인 주간보 센터에서 5년 이상을 진짜 월급처럼 월급만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그것도 개인 돈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개인 돈과 대출 추가적으로 해서 대규모 주간보호센터로 가신 대표님들, 정말 복지 사업을 위해서 개인 돈과 시간을 투자하시는 그런 대표님들 정말 많습니다. 장교양 사업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사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고, 제 사견으로는 정도를 걷지 않은 대표님들은 3년에서 5년 버티는 것이 고비입니다. 공적으로도 2025년 12월 이후부터 진정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대표님들은 제 지정으로 순차적으로 퇴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실질 폐업률도 30%가 넘죠. 제대로 마음먹고 복지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복지 사업을 모르고 시작한다면 망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복지사업인 주간보호센터 창업과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의도로 주간보호센터를 알리시는 대표님들이 저렇게 몇몇 단적인 그 안 좋은 악성 댓글 때문에 이런 그 사업들을 알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찍었고요. 좋은 의도로 주간보호센터를 알리시는 대표님들 더 많이 이런 영상들 참여해 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받아가는,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 1억을 받아가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기를 국회의원 천천박사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